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로 만나고 있습니까? 유튜브이죠.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께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로 만나고 있습니까? 유튜브이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재미와 감동을 받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조선시대의 크리에이터들, 조선시대의 유튜버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읽어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술술 외우면서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직업, 바로 전기수라는 직업인데요. 독사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삼국지라든지 춘향전,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중국 소설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소설 등을 읽어주면서 그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매달 스케줄을 정해서 이곳저곳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전기수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해서 청중들이 완전 이야기에 몰입되게 하는 비상한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한참 재밌을 때 딱 이야기를 멈추고 입을 다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뒤 이야기가 궁금해서 이제 동전을 막 던집니다. 이것을 요전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기수라는 직업은 우리나라에만 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 있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 지구 반대편 쿠바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맹률은 높고 또 책값이 비싸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꾼인 직업으로 나온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대부분 중국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임란 이후로 또 중국 소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전기수들이 활동을 하면서 점점 우리나라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답니다. 여기서 바로 빼놓을 수 없는 조선시대의 크리에이터 김홍이라는 사람입니다. 정조 때 유명한 이야기꾼인데 나이가 젊은데도 이가 다 빠져가지고 오이를 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별명이 오이무름, 오무름이었다고 합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전기수이기도 했는데 황새결송, 태선비의 소원, 구두쇠 이동지 등의 유명한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줬던 일종의 컨텐츠 크리에이터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기수들은 그냥 이야기를 외워서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일종의 1인 다역을 맡은 배우이기도 했답니다. 마치 실제인 것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대사 하나하나에도 감정을 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다 보니까 청중들은 그 전기수의 이야기에 빠져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했답니다. 얼마나 이야기에 빠졌으면 정조 14년 8월 10일 정조실록에는 종로 연초가게에서 이 전기수의 이야기를 듣다가 영웅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장면에서 눈을 부릅뜨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풀베선 낫을 들고 달려들어서 전기수를 그 자리에서 쳐 죽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황망한 죽음이 어디 있냐라고 탄식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전기수 살인 사건입니다. 자, 이 전기수라는 이야기가 실린 책이 있습니다. 바로 추제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추제 조수삼이라는 분은 타고난 또 이야기꾼입니다. 이분은 1762년 영조 38년에 태어나서 88세까지 정말 당시로서는 정말로 장수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양반은 아니고 양민 출신 중인 계층인데요. 당대 최고의 세도가 중에 하나인 풍양조씨의 겸인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신분 때문에 양반은 되지 못했지만 83세에 우대 차원으로 진사시에 급제를 해서 벼슬을 받기도 했답니다. 또 시를 잘 써서 1500편이 넘는 시를 남기셨고요. 추사 김정희로부터 두보에 근접한다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의술, 바둑, 검은고 등에도 뛰어난 분이었다고 합니다. 승정원 설이 또 풍양조씨 겸인을 하면서 6차례나 북경에 갔다 왔고요. 검은고도 잘하고 바둑도 잘하니까 양반들하고 중국의 문인들하고도 교류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인생 말년에 손자에게 구술해서 쓴 책이 바로 추제기입니다. 말 그대로 기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았다는 책인데요. 총 71편의 단편,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크리에이터 오이무름 김홍의 이야기도 실려 있고요. 전기수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일지매란 말 들어보셨죠? 그 일지매라는 게 바로 이 추제기에 나오는 의적, 부정하게 돈을 모은 탐관오리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는 도둑인데요. 이 처마와 처마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날래기가 귀신 같았다라고, 그런데 도둑질을 하고 나서는 붉은 종이에 매화가지 하나를 새겨서 표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도둑으로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게 멋진 도둑이죠. 이 추제기에는 양반이나 권력가들의 이야기가 실려있지 않습니다. 도둑이나 강도, 방랑시
정치인이나 차력사, 장애인, 점쟁이 이런 민초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취재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은덩이를 양보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양의 을지로에 살던 이 씨라는 사람이 부자로 살다가 가산을 탕진을 해서 집을 홍 씨라는 사람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홍 씨가 집이 낡아서 보수를 하려고 이제 해보니까 그 안에 은 3,000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판 이 씨에게 찾아가서 이거는 당신의 조상 거다 돌려주겠다 했더니 이 씨가 이거는 우리 조상이란 거에 대한 인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고 명문이 없지 않느냐, 이거 이미 집을 파는 거니까 이건 당신 거다라고 서로 사양하더랍니다. 그래서 관아에 가서 이제 판결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거를 이제 관아에서 조정에 이 사실을 알리고, 그래서 임금이 대단하다 해서 반씩 가져가라고 하고 둘한테 벼슬을 내렸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좀 뭐 믿을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뭐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재미난 사람이 또 홍봉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홍씨성을 가진 몰락한 양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면 어김없이 그 잔치집에서 보이는 동네 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홀로 호련히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봉상 어른이 또 왔다, 술과 고기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먹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요, 이 조수삼의 선친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선친이 젊어서 6월 여름에 황해도 회주에 갈 일이 있었는데 경란도라는 나루터에 도착해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밀물이 들어와야지 배를 띄울 수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하룻밤 묵고 새벽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객점에서 하루 묵게 되는데 그 중에 한 행인이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밥값을 못 내가지고 그렇게 주인에게 욕을 먹고 있더라. 그래서 조수삼의 부친이 하도 안쓰러워서 대신 밥값을 주고 무명 저고리하고 바지를 꺼내 입으라고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인이 밥을 얻어먹고 옷을 다 입은 다음에 이따가 조용히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곳에는 오늘 밤 지내서는 안 됩니다. 공께서는 온 길로 돌아왔다가 모레쯤 와서 길을 건네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호련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말을 돌려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리도 가기 전에 폭우와 우레가 사납게 쏟아지는데 사흘 밤낮을 비가 오더랍니다. 일종의 그게 호우였던 거죠. 병란도에 나루 30여 호가 물에 쓸려갔고 사람은 물론 소, 말, 닭, 개들이 모두 물난리에 쓸려갔다고 합니다. 그 노인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자기 선친이 젊었을 때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 싣고 있습니다. 또 이 책에는 동산의 장님 점쟁이 유은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살에 눈이 멀어 장님이 됐는데 사실 6살부터 벌써 사기를 읽었고 머리가 총명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돼서도 꾸준히 공부를 해서 주역을 나중에 통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점을 치는데 100번을 점을 쳐서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다. 아주 영험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봉강선생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자, 이 봉강선생의 이야기는 이 취재기 말고도 여러 학자들의 기록에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아주 영험했던 점쟁이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봉강선생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러 점을 보러 오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효도, 그리고 공손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충성과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도덕선생 같은 얘기를 한 거죠. 100번을 점을 쳐서 100번을 다 맞춘 아주 영험한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찾아온 사람에게 얘기한 게 뭐라고요? 효도, 공손함,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취재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금성월이라는 아주 뛰어난 미모와 기회로 유명했던 기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생이 정인이 생겨서 함께 사는데 이 정인이 그만 중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생 금성월이 나를 향한 난군의 애정은 천하에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이제 난군을 향한 내 몸의 보답도 천하에 따라올 자가 없게 해야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칼로 목을 찔러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죽음으로써 사랑에 대한 신의를 지킨 기생의 이야기로 이 책은 마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으로부터 260년 전에 태어나서 무려 88세까지 살다가 가신 당대 최고의 이야기꾼 취재 조수삼의 후세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저는 이 취재기라는 책을 통해서 수많은 민초들의 이야기, 하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따뜻한 선한 양심,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필요한 신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이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